드라이버 프로그램의 4가지 핵심 컴포넌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스파크 컨텍스트와 스파크 세션입니다. 클러스터와의 연결 진입점이며 모든 스파크 작업의 루트 객체입니다. 스파크 세션은 스파크 컨텍스트를 내포한 통합 API로 스파크 2.5 이상에서 권장됩니다. 두 번째는 덱 스케줄러입니다. RDD와 데이터 프레임의 연산 그래프를 스테이지로 분할합니다. 셔플이 발생하는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 지점이 스테이지의 경계가 됩니다. 세 번째는 태스크 스케줄러입니다. 스테이지를 파티션 단위의 태스크로 분할하여 익스큐터에 배분합니다. 데이터 지역성을 고려하여 처리할 데이터가 있는 노드의 익스큐터에 태스크를 우선 배정합니다. 네 번째는 블록 매니저입니다. 메모리와 디스크의 RDD 캐시를 관리하고 익스큐터 간 블록 전송을 담당합니다. 캐시 히트 시 재계산을 생략하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스파크 실행 모델의 5단계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덱 구성입니다. 스파크 컨텍스트가 RDD와 데이터 프레임의 연산 체인을 논리적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 구성합니다. 액션이 호출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테이지 분할입니다. 덱 스케줄러가 셔플 발생 지점, 즉 리듀스 바이 키나 조인 같은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스테이지 경계를 결정합니다. 각 스테이지 내부의 연산들은 파이프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태스크 배분입니다. 태스크 스케줄러가 스테이지를 파티션 수만큼의 태스크로 분할하고 데이터 지역성을 고려해 최적의 익스큐터에 배정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익스큐터 실행입니다. 익스큐터의 스레드 풀에서 태스크가 병렬로 실행되며 블록 매니저가 RDD 캐시와 셔플 중간 결과를 관리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결과 반환입니다. 최종 태스크 결과가 드라이버로 반환되어 컬렉트나 카운트 같은 액션의 결과값이 생성됩니다. 클러스터 매니저 선택 기준을 비교합니다. 왼쪽은 스탠드 언론과 얀 방식입니다. 스탠드 언론은 별도 설치가 불필요하지만 리소스 격리가 미흡합니다. 얀은 하둡 생태계와 잘 통합되지만 하둡 클러스터에 의존하며 쿠버네티스 환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 모두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가 어렵고 CV 취약점 스캔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과의 통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쿠버네티스입니다. 팟 단위 격리와 네임스페이스별 리소스 쿼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동적 익스큐터 스케일링으로 부하에 따라 팟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삭제됩니다. 볼트K8S 인증으로 시크릿을 자동 주입하여 하드코딩된 자격 증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폴리시로 팟 간 통신을 제어하여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스파크 운영 환경으로 쿠버네티스가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RDD의 4가지 핵심 특성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리질리언트, 즉 내결함성입니다. RDD는 계보, 즉 리니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파티션이 손실되면 어떻게 재계산할지 알고 있습니다. 익스큐터 장애가 발생해도 리니지를 따라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티드, 즉 분산입니다. 데이터를 파티션 단위로 클러스터 전체의 익스큐터에 분산 저장하고 병렬로 처리합니다. 파티션 수가 바로 병렬 처리 단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즉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컬렉트, 카운트, 세이브 같은 액션이 호출될 때 비로소 최적화된 실행 계획으로 한꺼번에 실행됩니다. 이 덕분에 카탈리스트가 전체 연산 체인을 보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뮤터블, 즉 불변성입니다. 한번 생성된 RDD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항상 새로운 RDD를 반환합니다. 이 덕분에 재현 가능성과 장애 복구가 보장됩니다. RDD 생성과 트랜스포메이션 실습을 터미널에서 확인합니다. S3의 로그 파일에서 RDD를 생성합니다. 필터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에러 라인만 추려내고 맵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날짜와 카운트 쌍으로 변환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점까지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 적용됩니다. 필터와 맵은 나로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각 파티션 내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네트워크 전송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리듀스 바이 키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동일한 키를 같은 파티션으로 모으기 위해 셔플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컬렉트 액션을 호출합니다. 이 순간에 전체 연산이 실행됩니다. 847개의 날짜별 에러 카운트 쌍이 3.2초 만에 수집됩니다. 기어 RDD 캐싱의 효과를 터미널에서 확인합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RDD는 퍼시스트 메서드로 캐시에 보존합니다. 스토리지 레벨을 메모리 엔드 디스크로 설정하면 메모리가 부족할 때 디스크로 오버플로우 됩니다. 첫 번째 카운트 액션을 실행합니다. 아직 캐시의 데이터가 없으므로 캐시 미스가 발생하여 전체를 재계산합니다. 12,304건이 에러 라인을 찾는데 18.7초가 걸립니다. 두 번째 카운트 액션을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캐시 히트가 발생합니다. 메모리에서 직접 읽어 0.3초 만에 완료됩니다. 첫 번째 실행 대비 62배 빠릅니다. 사용이 끝난 RDD는 언퍼시스트 메서드로 메모리를 회수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RDD는 반드시 퍼시스트를 적용하고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언퍼시스트로 메모리를 해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로우 트랜스포메이션과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왼쪽 나로우 트랜스포메이션은 셔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맵은 1대1 변환으로 파티션 내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필터는 조건 필터로 네트워크 전송이 없습니다. 플랫맵은 1대 다 변환으로 역시 파티션 내에서 처리됩니다. 유니온은 두 RDD를 결합하는데 재파티셔닝이 없습니다. 오른쪽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은 셔플이 발생합니다. 그룹 바이 키는 동일한 키를 한 파티션으로 집결시키는데 모든 값을 메모리에 올려야 하므로 메모리 위험이 있습니다. 리듀스 바이 키는 사전 집계 후 셔플함으로 그룹 바이 키보다 효율적입니다. 조인은 키 기준으로 재파티셔닝 후 조인하며 대규모 데이터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파티션과 소트 바이는 전체 데이터를 재분배하므로 전체 셔플이 발생합니다. 핵심 원칙은 가능하면 나로우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API의 4가지 핵심 장점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카탈리스트 자동 최적화입니다. 프레디케이트 푸시다운, 컬럼 프루닝, 컨스턴트 폴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수동 튜닝 없이도 RDD 대비 최대 10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화 데이터 추상화입니다. 로우와 스키마 기반으로 SQL과 동일한 최적화 경로를 사용합니다. 파이썬, 스칼라, 자바, R API가 모두 동일한 성능을 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 지원입니다. 파케이, 제이슨, CSV, 아이스버그, JDBC를 단일 리드 라이트 API로 처리합니다. 소스별 푸시다운 최적화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네 번째는 텅스텐 통합입니다. 오프 힙 메모리 관리로 가비지 컬렉션 압박을 최소화합니다. 컬럼형 배치 처리, 즉 벡터라이즈드 실행으로 파케이 읽기 성능을 최대 9배 향상시킵니다. 데이터 프레임 API 실습을 터미널에서 확인합니다. S3의 파케이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옵니다. 이벤트 타입이 퍼처스인 행만 필터링하고 유저 아이디별로 그룹핑한 후 어마운트 합계를 집계합니다. 컬럼 이름을 토탈 어마운트로 변경합니다. 이 코드에서 explain 메서드로 실행 계획을 확인합니다. 실제 물리 실행 계획을 보면 필터가 파일 스캔 단계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디케이트 푸시다운이 적용되어 파케이 파일을 읽을 때부터 이벤트 타입이 퍼처스인 행만 읽습니다. 관련 없는 행들은 파일 I/O 단계에서 이미 제거되므로 네트워크 전송과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데이터 프레임 API가 RDD보다 훨씬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의 니 단계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Early Resolved Logical Plan입니다. SQL이나 데이터 프레임 코드를 파싱합니다. 아직 컬럼명과 테이블명이 검증되지 않은 추상구문 트리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Analyzed Logical Plan입니다. 카탈로그에서 스키마를 조회하여 컬럼명과 타입을 검증합니다. 암묵적 타입 변환과 별칭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Optimized Logical Plan입니다. 룰 베이스드 최적화가 적용됩니다. 프레디케이트 푸시다운으로 필터를 소스에 가까이 내리고 컬럼 프루닝으로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하며 컨스턴트 폴딩으로 상수 표현식을 미리 계산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피지컬 플랜 선택입니다. 코스트 베이스드 최적화가 적용됩니다. 브로드캐스트 해시 조인과 소트머지 조인 등 여러 피지컬 플랜 후보 중 테이블 통계를 기반으로 최적의 플랜을 선택합니다. 이 네 단계가 데이터 프레임 API의 성능을 보장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RDD와 데이터 프레임을 비교합니다. 왼쪽 RDD는 저수준 API입니다. 람다 함수를 사용하므로 타입 오류를 런타임에 발견합니다. 카탈리스트 최적화가 적용되지 않아 수동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JVM, 힙 기반, 직렬화를 사용하므로 가비지 컬렉션, 압박이 있고 아웃 오브 메모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구조적, 데이터 처리나 복잡한 커스텀 로직에는 RDD가 유연합니다.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은 고수준 API입니다.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텅스텐 오프힙 메모리로 가비지 컬렉션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프레디케이트 푸시다운으로 IO를 절감합니다. 파이썬, 스칼라, 자바, R API가 동일한 성능을 냅니다. 아이스버그와 파케이와 최적으로 통합됩니다. 실무에서는 구조적 데이터 처리, ITL 집계, 아이스버그 연동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비구조적 데이터나 복잡한 커스텀 로직에만 RDD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텅스텐 실행 엔진의 4가지 최적화 기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오프힙 메모리 관리입니다. JVM 힙 외부의 직접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가비지 컬렉션 압박을 최소화하여 대규모 집계나 조인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를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홀 스테이지 코드젠입니다. 여러 연산자를 하나의 JVM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합니다. 가상 함수 호출을 제거하고 루프를 최적화하며 CPU의 분기 예측 성공률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캐시, 친화적 컬럼형 레이아웃입니다. 행 기반이 아닌 컬럼형으로 메모리를 배치합니다. CPU 캐시 히트율이 향상되고 SIMD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어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네 번째는 벡터라이즈드 실행입니다. 컬럼 단위로 배치 처리합니다. 파케이 벡터라이즈드 리더를 통해 읽기 성능이 최대 9배 향상됩니다. 널 처리도 최적화되어 불필요한 분기를 제거합니다. 스파크 성능 튜닝 핵심 설정을 터미널에서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설정은 AQE, 즉 어댑티브 쿼리 익스큐션입니다. 스파크 SQL 어댑티브 이네이블드를 true로 설정합니다. 코얼리스 파티션, 이네이블드를 true로 설정하면 셔플 후 빈 파티션을 자동으로 병합합니다. 스큐 조인 이네이블드를 true로 설정하면 데이터 쏠림이 있는 파티션을 자동으로 분할합니다. AQE 활성화 후 확인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셔플 파티션 수를 조정합니다. 기본값은 200이지만 데이터 크기에 맞게 400으로 조정합니다. 익스큐터 메모리는 스파크 서브밋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익스큐터 메모리를 8GB, 익스큐터 코어를 4개, 익스큐터 수를 20개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덕션 설정입니다. 스파크 보안 설정의 4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스파크 UI 접근 제어입니다. 스파크 UI 필터 설정으로 인증 필터를 추가합니다. 미인증 사용자가 익스큐터 로그, 환경 변수, 실행 중인 태스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HTTPS를 강제합니다. 두 번째는 로그 민감값 제거입니다. 스파크 리덱션 리젝스 설정으로 로그와 UI에서 자격 증명과 PII 데이터를 자동으로 마스킹합니다. S3키,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시크릿 토큰 등이 로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는 셔플 암호화입니다. 스파크 네트워크 크립토 이네이블드와 IO 인크립션 이네이블드를 모두 true로 설정합니다. 익스큐터 간 셔플 데이터 전송을 AES 256으로 암호화합니다. 네 번째는 임시 파일 보안입니다. 스파크 로컬 디렉토리를 암호화된 디스크 경로로 지정합니다. 스필 데이터와 셔플 임시 파일이 물리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보안 설정 실습을 터미널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로그에서 민감값을 자동 마스킹하는 설정입니다. 스파크 리덱션 리젝스에 시크릿, 패스워드, 토큰, 액세스 키, 크리덴셜 등의 패턴을 등록합니다.
이 패턴과 매칭되는 설정 값들이 로그와 UI에서 자동으로 마스킹됩니다. 다음으로 셔플 및 IO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네트워크 크립토 이네이블드와 IO 인크립션 이네이블드를 true로 설정합니다. 암호화 키 크기를 256비트로 설정합니다. 셔플 암호화가 AES-256 CTR 방식으로 활성화됨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필 파일을 암호화된 디스크에만 쓰도록 설정합니다. 스파크 디폴트 컴프 파일에서 로컬 디렉토리를 암호화된 NVMe 경로로 지정합니다. 이 세 가지 보안 설정을 모두 적용하면 스파크 잡의 데이터가 전송, 처리, 임시 저장 단계 모두에서 암호화됩니다. 화면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스파크 클러스터의 전체 구조를 보여줍니다. 상단에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내부에는 스파크 컨텍스트와 스파크 세션, 덱 스케줄러, 태스크 스케줄러, 블록 매니저가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왼쪽에는 클러스터 매니저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얀, 스탠드얼론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클러스터 매니저 아래에는 워커 노드들이 있습니다. 각 워커 노드에는 하나 이상의 익스큐터가 있습니다. 익스큐터 내부에는 스레드 풀과 블록 매니저가 있습니다. 스레드 풀에서 태스크가 병렬로 실행됩니다. 블록 매니저는 RDD 캐시와 셔플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드라이버의 태스크 스케줄러는 클러스터 매니저를 통해 익스큐터의 태스크를 배분합니다. 익스큐터 간에는 셔플 데이터가 교환됩니다.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스파크 잡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튜닝하는 기반입니다. 데이 웨이트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파크 클러스터는 드라이버의 덱 스케줄러와 태스크 스케줄러가 클러스터 매니저를 통해 익스큐터의 태스크를 배분합니다. 현대적인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가 표준 선택입니다. RDD는 Resilient, Distributed, Lazy, Immuta블의 네 특성을 가집니다. 나로우 트랜스포메이션은 파티션 내 처리로 셔플이 없고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은 셔플이 발생합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카탈리스트는 얼리졸프드에서 어널라이즈드, 옵티마이즈드, 피지컬 플랜까지 4단계 최적화로 프레디케이트 푸시다운과 컬럼 프루닝을 자동 적용합니다. 텅스텐은 오프힙 메모리, 코드젠, 벡터라이즈드 실행으로 JVM 한계를 극복합니다. 보안은 셔플 암호화와 로그 리덱션이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파크 SQL 고급 패턴, AQE 동적 최적화,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살펴봅니다.